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양시장 모두 양봉을 그려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9%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 시장도 0.8%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일단 21선 위로 올라와 주기는 했는데 역시 여전히 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수급도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선별적인 경기 부양책 합의에 기대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 이지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12조 3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흐름 예상하시나요? 예, 트럼프의 변덕이었었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참 상당히 좀 잘 바꾸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시장이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나스닥 시장을 좀 먼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는 좀 나왔어요.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 이 부분들이 해소가 좀 돼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 시장보다는 S&P 쪽과 다우지수가 좀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도 하락후에 좀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산업재 쪽 섹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은 뭐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전날 이 급락이 미국 시장에 나왔던 부분들, 2거래일 전이죠.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제 선물이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장중에.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일정 부분 좀 반영을 받았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날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선물 쪽에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줬어요. 장중에 7천억이 넘게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종가로는 5,600억대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면서 상승을 좀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의 모습들, 흐름들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들은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기관 쪽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은 좀 단기적인 성향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이 매물 출회가 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더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윗자리로는 한 320포인트 정도대, 뭐 320에서 321포인트 자리대까지도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5일선 자리대예요. 한 315포인트 정도대, 21선 자리대죠. 그 자리대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옵션 만기일의 매물 출회 여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 일정은 뭐니 해도 뭐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좀 전에 실적 발표 예비치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잠정 공시가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이 상당히 좀 늘어났어요. 매출액도 늘어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66조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조대에서 시작했다가 10조대까지 나왔었는데 12조 3천억대가 좀 나왔어요. 아마 최대 실적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11조 때는 정말 삼성전자가 초호황기 때 그때 나왔었던 부분들이 2018년도 때 나왔던 건데 7분기 만에 11조대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12조대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영업이익은 넘어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죠. 무역 분쟁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어물러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6만 원짜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최고가를 한번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4분기 때에 좀 더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변동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 장 막판에 LG전자까지도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50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삼성전자 쪽이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LG전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보통 보게 되면 TV 쪽하고 가전 쪽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LG전자 쪽 같은 경우도 이 TV나 가전제품 쪽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휴대폰 쪽이 좀 쥐약이긴 한 부분들이지만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휴대폰 사업 쪽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LG전자도 좀 저 정도 이 예상치에 흡족할 만한 그런 시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서 보는 부분들은 유동성에 있어서 이제 실적으로의 모멘텀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증가해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 선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어닝 시즌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코스피 시장 쪽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증가되는 측면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 전략,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는 이 부분들은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LG전자, 삼성전자 쪽의 실적이 좀 괜찮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TV 쪽이라든가 가전 쪽, 스마트폰 쪽에서 좋다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주들이나 소재주들 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은 좀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좀 연관성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뭐 6만 원대 안착을 하게 되면 최고가의 흐름들은 좀 전개가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크게 밀리질 않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뭐 조정 시에는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의견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에 이 섹터들의 변화, 뭐 변화라기보다는 흐름들이 조금씩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실적 증가가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업황이 좀 바닥이 됐다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자동차 쪽, IT 쪽, 산업재 쪽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은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정부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그린 뉴딜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이 산업과 맞물리면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그린뉴딜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긴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수소, 뭐 그린뉴딜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 얘기가 나왔었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 한꺼번에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도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순환매는 좀 지속이 되는데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섹터가 여전히 5G 쪽하고 2차전지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5G 쪽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의심할 여지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산업재 쪽 다른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얘네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쪽에 적게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단매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5G 쪽하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흐름들, 즉 박스권역에서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적 확인을 하면서 예상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가 틀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많이 밀렸다 싶으면 이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애플이 아이폰 12 라인업 발표 행사를 하죠. 그리고 아이폰 5G 폰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삼성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관련주들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전기라든가 BH, MC넥스, LG노텍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어제 이들 종목군들 다 올라갔는데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솔브레인이 있어요. 솔브레인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하고 거래량 증가되는 부분들이니까 조정 시행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콜마 B&H예요. 콜마 B&H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 좀 많고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락 실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8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전일 뉴욕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0.8%가량 상승을 해줬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제는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죠. 이번에는 선별적인 경기 부양책을 빨리 타결을 하라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가량 올려 세웠는데 이에 앞서 조금 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2조 3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역시 모든 종목들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1.17%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만 원 선 위로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84,400원의 시초가 형성했습니다. 네이버 0.7%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LG화학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68만 7천 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어제였죠. 미국 제약사와 CMO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요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1.4%가량 상승 중입니다. 지금 글로벌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또 3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면서 18만 5,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도 0.8%가량의 상승, 삼성 SDI도 실적 추정치 추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0.8%가량 오르면서 44만 3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가 0.8%가량 오르면서 지금 2,40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7%가량 상승으로 875포인트로 시장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이 좋습니다. 전부 빨간불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5%가량의 상승 보이고 있고요. CJ는 9월에 진단키트 수출 금액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2% 넘게 올려 세우면서 28만 7천 원 넘어섰습니다. HLB도 0.7%의 강세, 알테오젠도 소폭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 게임즈는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의 흐름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오늘 1.5%가량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53,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내년 여름에 긴급 사용 승인 목표로 지금 코로나19의 국내 백신, 국산 백신 기대감 안고 있는데요. 0.7%가량 상승이고요. CJ E&M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6% 상승으로 13만 4,4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시작해 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제도 상승을 해줬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또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지수를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전일 일단 미증시가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갭 상승 출발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갭이 크게 뜨는 경우는 당일날 오전에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2,400포인트까지 전일 시황 말씀드릴 때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갭
정도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400포인트에서 이제 지지 여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에 차익 매물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나왔지만 앞으로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이번에 좋게 나온 실적이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기사가 또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정고점 61,000원 부근을 돌파하고 상승을 할 가능성,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오전에 이제 눌림 끝나고 만약에 돌려 세운다고 하면 또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시 정도까지 관망을 해보시고요. 지수 빠지면서 종목들, 내려오는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에 마음에 들었던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질문들 중에 재밌는 게 많은데요. 홍남기 부총리죠. 대주주 양도세 3억 예정대로 추진한다. 시장 영향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한 30분, 40분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주식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취지가 처음에는 이제 기업 오너들의 그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너무 변질이 되어서 어떻게 이제 그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세계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겠지만 돈에 대한 이제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가치, 뭐 물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경제적 원리인데 아마 뭐 기재부에 있는 분들이 뭐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강화하는 것이 2020년도 지금 시대에 부동산 서울 집값이 뭐 5억으로도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현금 가치와 지금의 가치를 따진다면 뭐 3억이 아니라 30억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총리께서 이제 2017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산 소득과 뭐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잘못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지금 와서 폐기를 하든지 전면적으로 수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 없이 수익이 나는 걸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가 이제 로또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정신적인 노동은 노동이라고 이제 좀 고려를 안 해주시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동반이 되는데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부분은 사람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좀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이런 증시의 이제 순기능을 좀 저해하는 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 증시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좀 하루빨리 우리 국회에 있는 국민의 대표분들께서 국민들 모두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폐기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에스맥입니다. 에스맥이 그 트럼프 혈장 치료 소식에 이제 상승세로 어저께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매수 시그널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S맥은 지금 보너 리포트에서 제가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박스권 돌파가 나왔고 그 하단 부분 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포트에서 지금 제외를 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인 금호 HT랑 비상장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와의 상장, 그러니까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이슈도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장 치료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00원대 저항 라인에서 어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요. 오늘 이 가격대 부분, 그러니까 21선을 돌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900원부터 해서 그 이하로 21선까지 하면 1,85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 그 정도 가격대로 조정이 나와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정도 가격대라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향 흐름 추세고요. 단기적으로 시장 빠지면서 조정받았다가 지금 이슈 부각되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번에 단기 상승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질문인 LG전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LG전자 지금 보면 주가 굉장히 우상향 트렌드 잘 만들어 놓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코스피 상승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조정은 굉장히 짧게 받고 추세 상승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대 그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면 매수를 해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인데요. 지금 뭐 흐름상 조정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급하게 따라붙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고점 돌파한 이후에 만약에 조정이 오늘 좀 내려온다 하면 음봉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공략을 한다면 손절 가격은 한 91,8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1,500원에서 800원 정도 손절가 대응, 그리고 음봉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제가 한다면 한 95,000원 정도 그 라인대에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한국 유니온 제약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 유니온 제약은 이제 덱사메타손 이제 출시 기대감에 어저께 이제 상한가까지 단숨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매수 관점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 솟구칠 때 여러분들 사지 마시고요. 이 종목 25,500원대에서 2만원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음봉이 그거보다 더 길게 빠진다 하면 추가 매수 관점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오늘 음봉으로 거래량 없이 한번 쭉 밀리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급등이 만들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 상한가가 나왔지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 해서 한번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 보시는 전략,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한번 모아가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이지환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 조금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빨간불은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300억 원 가량씩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가까이 또 팔고 있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매매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의 사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며칠간의 장세점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인 상에서 주식보다는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장중 등락이 결정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맞물리면서 굵직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역시 주식보다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 시장이 RLB 이슈가 제한되면서 주식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보다는 일종의 이제 맥도돌 현상이죠. 선물로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결국은 우리 시장은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간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장초반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를 유지하면서 일단은 장초반 하락 쪽인 길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변화를 좀 유심히 보면서 오늘 장 연휴를 앞두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까뮤 ENC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 전기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 흐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까뮤 ENC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철수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안철수 씨가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호조사에서 1위를 하면서 아마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도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단기적인 정치 테마 이슈는 1박 2일 정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어제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오늘 갭으로 상승한 이 시점 여기서부터 비중을 좀 줄여나가서 다 청산한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최근에 보시면은 단발성으로 조금 찌그러지만 지금이 선거철도 아니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오늘 청산 관점으로 단기 접근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업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좀 맞물리면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종의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기차, 특히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화 되는 부분이 얼마나 차트를 경량화할 수 있느냐 부분, 그리고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이런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경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 혹은 현대차가 부각될 때 오히려 철강 쪽보다는 그런 이슈로 더 많이 엮여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현대제철은 지금 현재 수소차와 관련되어 있는 경량화 작업에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보도된 내용처럼 이런 철강과 관련된 있는 업종의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이제 재무 문제인데요. 그동안 차익금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업황 전체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채무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견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차 이슈로만 좀 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면서 관망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라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차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 쪽에 특화된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주가는 7,000원대에서 최근에 13,000원대 오늘까지 굉장히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슬라의 이슈로 촉발되었지만 시세는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하시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테마가 실제가 섹터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일단 시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13,500원 전후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전체 물량은 다 가지고 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3,000원대부터 6,000원 이상으로 불과 한 1, 2주간에 2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텐마에도 엮여 있고 최근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126억 상당의 입찰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의 등락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이 수주와 관련된 이슈는 단발성으로 제한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어제 보시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고점에서 차익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오늘 관점에서 만약 양봉을 유지하지 못하면 5,700원 이상으로 종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늘 전량 청산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청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접근을 청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눌려지는 구간 4,500원 이하까지 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전략이 좋고 이 테마가 지금 현재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두 번 정도 이제 보통 등락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연봉에서 5,500원 이상에서부터 절반 이상 매도를 실현하시고 청산하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환 전문가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사주고는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와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좀 흐름은 출발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어저께 뉴욕 증시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바닥에서 잘 흐름을 좀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좀 하나씩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올릭스라는 종목이에요. K바이오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도 움직임이 나와요. 시가 대비해서 약간 밀리긴 한데 올릭 전체적으로 보냐면 주가 흐름 자체가 바닥 포인트에서 상당히 좀 올라간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점 영역입니다. 덤벼서는 안 될 자리고요. 무조건적인 이 종목은 관망 혹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절대 신규 접근 차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차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68,000원대 이탈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68,000원짜리만 주의하시고 가져가시면 꽤나 괜찮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68,000원 보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입니다. 익절가로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도 상당히 급등을 하는데요. 자사주 처분 소식도 있어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 자체가 회사 자체가 원체 좀 튼튼한 회사이기도 하고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도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현 구간대에서도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현 구간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라인 그리면서 올려친다면 한 13,000원대 정도는 안착이 좀 나와줘야 정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어버 반도체 관심 있으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주가 흐름에서 보건데 너무 급하게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돈을 좀 나와줘서 한 17,800원 정도 자리나 1,500원 정도 자리면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대응을 하시자.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12,000원 무조건 넘어가요.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됩니다. 가져가셔야 되고 1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요즘에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었지만 요즘에는 별 재미없는 종목이 좀 됐는데 필수 예방 접종, 자급화, 사업 선정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크게 이슈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이슈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여기서 굉장히 이미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더 간다? 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건대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더 강한 포텐이 필요한 상황이고 큰 이슈를 받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 구간대 아무 이슈가 없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횡보할 거고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횡보하는데 이슈가 분명히 하나 터지겠죠. 그래서 그 이슈 맞춰서 2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요. 근데 2만 원대 위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비중을 사실 한 10% 정도가 적당하지 그 이상의 비중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만 조금 참고하셔서 한 2만 원 정도의 포인트 맞추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꼭 보유하신 분들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이 좀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9112 관련해가지고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까, 뭐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미 제약사 19112가 이 트럼프에게 썼던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게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미약품도 이제 관련주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좀 움직이겠거나 하고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움직이고 있긴 해요. 뭐 이미 월요일부터 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터고 화요일부터 북쪽 트럼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승인 나고 승인 떨어지고 나고 하면은 뭐 쭉쭉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급등했던 포인트까지 간다? 솔직히 예측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본다면은 가능하겠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그래도 한 32만 원 정도, 32, 3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이게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도전 거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될 수 있고 이슈가 좀 크게 터진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미약품을 매도하시면 안 되고 우선 강력한 홀딩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홀딩 하시면서 최소 한 32, 3만 원대 가는 거 보시고 그때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급등해서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각오하고 사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사신 분들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우선은 한 32, 3만 원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또 보면 요즘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체크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두산표세 같은 경우가 3%대 흐름이 좀 나옵니다. 아직 나머지 그 블록비 물량에 대한 이슈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슈 따라서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뭐 큰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박스권 흐름 맥스로 가서 뭐 움직여도 4만 원대 돌파, 4만 뭐 한 3, 4천 원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 많이 가면 4만 5천 원? 그 정도 상황이고 블록딜 물량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격 여파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큰 급등은 기대하기 좀 힘들다. 하지만 그게 다 소화가 된다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어요. 5만 원 이상 다시 올라가면서 큰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꼭 홀딩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간에 완전 잠겨 있었던 포스코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포스코가 움직인다? 민감주들이 살아난다? 20만 원 돌파하고 21만 원까지 돌파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자, 이런 포스코, 이런 철강주들 상승이 시장에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영향 자체가 줄어들면서 경기 시그널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 주식은 선반영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열리니까 이 민감주들이 굉장히 잘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추세, 1150원대 추세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흐름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보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완벽한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가면서 2018년도 때 고점 40만 원까지 갈 수 있냐, 이런 포인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는 당분간은 욕심이고요.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포스코 같은 종목 계속 저도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흐름 추세 따라 가는 거예요. 다음 자리가 22만 원, 23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게 또 바로 급등한다? 아니에요. 급등이 아니라 조정 거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정 거치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어느새 잊고 있으면 22만 원, 23만 원 갔다가 다시 조정 나오겠죠. 큰 조정. 그래서 우선은 22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는 종목인 것 같네요.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인데요. 종목이 역시나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올라간다면은 한번 1차적으로 빠졌다가 올려친 고점에 맞춰본다면은 한 36만 원, 37만 원 선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몇 개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좀 움직이는데, 이 종목들 지금 완전 바닥 확인하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좀 상승 나오면은 다시 뭐 헬스케어 10만 원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냥 그 전에 빠지기 전 가격으로 지금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데요. 좀 오늘 시장 즐기실 필요 있고요. 잠깐 좀 밀리는 모습 나오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님 먼저 도전합니다.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거의 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스가 12.4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ICD가 5.5%, 그리고 SK케미칼 10%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SK케미칼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LG화학도 10%가 넘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 가까운 수익 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종목이었던 현대위아까지 3% 가까이 수익률 내주면서 총 누적 수익률 91%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김선윤 전문위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오늘 시장 좀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으로 시장 즐겨볼까요? 네, 인사를 또 드렸네요. 시간적으로. 자, 오늘 이제 제가 요즘에 대형주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그냥 적당히 수익 나시면 정리하세요. 방송 수익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종목 추천드리는데, 한 2%, 3%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나와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종목이 없잖아요. 꾸준히만 따시면 괜찮은 수익 납니다. 크게 나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올라가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셀트리온 말씀드릴 거예요. 네. 계속 요즘 제가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뭐 외국계에서 매도가 나올지언정 셀트리온 주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자체가 원체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 있어서 뭐 셀트리온은 한 27만 원 아래 부근에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도 충분히 현 구간대 매수 대응하시면 10만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건데 이런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을 줄 수가 있고, 셀트리온의 중요 포커스, 중요 포인트는 잘 아시겠지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제 곧 시장에 풀리잖아요. 그로 인한 이슈들, 그리고 시장에서 절대 버리지 못하는 여러 이슈 중에 하나,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원체 살아있어요. 지금 반기가 벌써 거의 작년 실적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 자체가 너무 클 것 같고요.
코로나 치료제 계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로 인한 주가에 어떻게 해요? 상승 흐름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맥스로 찍었던 그 사상 최대 실적들 올해 다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정말 기대감이 큰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률 측면에서 뭐 한 3%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2, 3%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씩 계속 수익 나도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10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조금 대응하시면서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길게 보신다면 완전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셀트리온, 삼형제, 또 홀딩스 가고 또 서정진 회장 물러나면서 전문 경영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뭐 셀트리 윤이랑 별명 갖고 있었죠. 3만 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20만 원 혼자 간다 외쳤는데 다 저 욕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진짜 어떻게 뭐 방송국에 저를 욕하더라고요. 같은 전문가조차 저를 욕하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또 흐름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잘 아는 종목이고 느낌 있는 종목이니까 좀 잘 보유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지금 바닥을 확인을 했고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 많고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 함께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이지환 전문위원의 종목 확인하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같이 확인하시죠. 네, 지금 많은 종목들 지금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10%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월덱스는 25% 가까운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경동나비엔이 1%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 삼성전자 1% 가까이 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수익률 더 높여가고 있겠네요.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하나머티리얼즈 3%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드테크놀로지도 5%, 타이거 2차전지 테마 7% 가까이 지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전 추천 종목이었던 쿠쿠홀딩스 1% 넘게 지금 수익 내주면서 총 누적 수익률 98%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 총 누적 수익률 100%에 다가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노션은 광고,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광고액을 상당 부분 많이 수주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좀 유지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경기 확장과 관련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고 현대차가 다른 부분들의 예상을 깨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여기 이제 수소차, 수소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까지 있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노션이라는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자동차 주로 광고 계열사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수급적으로도 조금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서서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세를 좀 마무리하고 5만 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차트를 좀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이미 좀 가격적인 부담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그 대안으로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5만 5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4만 9천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설정하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만 5천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이노션이었습니다. 자동차 요즘 흐름이 좋죠. 관련주로 이노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최종성 전문위원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대응 같이 해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